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자, 이 1차는 함수 100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100문제 정도 있는데 이 100문제 안에서 2025년도에는 이 100문제 안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2024년도에 시험 문제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상시 보건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복원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풀어보셔도 여러분 이 100문제만 풀어보셔도 시험장 가서 5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정말 한 문제도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 1 중에서 2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작업 1번 시트를 열어주세요. 자,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시험장감 이렇게 함수가 밑에 이렇게 어떤 함수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풀기 어렵습니다. 몇 번씩 반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 번 하고 이 함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번 풀어보고 두 번 풀어보고 세 번째는 영상도 보지 말고 문제만 보고 풀어보고 이러면서 스스로 풀어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면은 합격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기록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순위를 구하고 오류가 표시되면 실격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if error rank eq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자, if error 함수는 if error 함수는 어떤 값이 있고 쉼표 오류 값이 있어요. 1차적으로 먼저 값을 표시해 주고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오류 값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는 if error 가로 열고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 이거는 뭐가 나와요? 12가 나와요. 왜? 앞에 있는 게 첫 번째 인수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12가 나와요. 는 if error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이건 뭐가 나올까요? 이거는 20이 나와요. 왜? 모든 수는 0으로 나누면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 그럴 때는 뒤에 있는 식의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류 값이 나옵니다. 자, 랭크 EQ. 자, 랭크 EQ 함수는 는 랭크 EQ 가로 열고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 셀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하고 1이 있어요. 0은 내림차순 높은 수가 1등이에요. 점수는 높은 수가 1등이겠죠. 뭐 90점보다 100점이 1등이겠죠. 근데 1은 뭐냐면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낮은 수가 1등이고 낮은 수 1등. 이건 오름차순입니다. 자, 먼저 기록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니까 기록으로 순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랭크 EQ를 통해서 는 랭크.EQ 가로 열고 저 옆에 기록이 이거 안 찍히네요. 기록 C3 셀이 쉼표 이 기준 셀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쵸? F4 눌러서 고정해 줘야겠죠? 쉼표 낮은 수가 1등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1을 써줘야 돼. 1 가로 닫고 엔터. 자, 등수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 기록 경기는 낮은 수가 1등이니까 1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자, 자동 채우기 딱 하니까 오류가 없는 순위가 없는 기록이 없는 거는 이렇게 오류가 뜨네요. 자, 1차적으로 if error 함수 if error 가로 열고 1차적으로 랭크 EQ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해주고 쉼표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는 실격이라고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실격. 그럼 오류가 발생한 데는 실격이라고 써있겠죠. 1차적으로는 먼저 랭크 EQ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해주고 순위를 구해주는데 그때 오류가 발생한 것은 실격이라고 표시되겠죠. 엔터. 자동 채우기 딱 나왔네요. 그렇죠. 오류가 발생한 곳은 실격이라고 표시되네요. 자, 2번 표 2에서
표 2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국가가 미국인 판매량과 매출액의 합계를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sum if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자, sum if 함수는 sum 밑에다 쓰겠습니다. 는 sum if 가로 열고 합계 범위가 먼저 나와요. 그렇죠? 이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 범위, 합계 쉼표.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이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if지니까 복수니까 범위 조건 이 범위 이 조건과 이 조건 AND 조건이에요. 그렇죠?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별은 뭐가 돼요? 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 성별은 뭐가 돼요? 범위 1이 되겠죠. 범위 1, 여는 뭐예요? 조건 1이 됩니다. 국가, 요거는 뭐가 돼요? 범위 2가 됩니다. 미국은 뭐가 돼요? 조건 2가 됩니다. 판매량과 매출액은 뭐예요? 요거는 합계 범위가 되는 거예요. 합계 범위. 판매량과 매출량 합계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매량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 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해서 판매량과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자, 는 sum if 지금 합계 범위 판매량이 합계니까 우리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sum if 판매량 쉼표 뭐예요? 자, 성별이 여이면서 그럼 성별 들어가고 F4 눌러줘야 되겠죠? F4 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성별이 지열이 H열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 뭐예요? 여 쉼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국가가 미국 그럼 국가 드래그 해주고 F4 쉼표 미국 자 가로 닫고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판매량만 F4 누르지 않고 나머지는 다 범위를 F4 눌러줬어요. 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열이 바뀌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열이 바뀌지 말라고 F4로 달러로 딱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요거는 바뀌어야 돼. 왜? J열에서 K열로 바뀌어야 돼요. J열에서는 판매량을 구해주지만 K열로 이동하면서 매출액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터. 됐다. 그쵸? 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짠! 네. 값이 나오네요. 자, 잘 따라하고 있나요? 이해 가시나요? 자, 표 3번 보겠습니다. 표 3에서 반과 평균 점수를 참조하여 반별 평균 점수의 평균을 반평균표의 평균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반별 평균을 여기다 계산하랍니다. 평균을 이용해서 반별 평균을 계산하래요.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하라네요. 자, average if 함수는 average if 가로 열고 여기는 범위에서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쉼표 평균 범위 이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반과 평균 점수를 찾아서 그렇죠? 이럼 여기서 뭐가 돼요? 자, 이게 반 보니까 요 반은 뭐예요? 요 반은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 평균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범위가 되는 거죠. 평균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average ifs average if죠. average ifs가 아니라 a 가로 열고 average if 가로 열고. 자, 요 반에서 요 범위에서 F4 눌러줘야 되겠죠. 왜? 요 반에서 1반, 2반, 3반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쉼표 반에서. 자, 반. 아유, 식이 침범했네요. 그럴 때는 반을 클릭하고 방향키로 한 칸 내려주면 되겠죠? H16에 해당하는 반을 찾아서 쉼표. 뭐야? 평균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죠? 요 평균의 F4. 저 가로 닫고. 그러면은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은 행이 1씩 늘어나는 거니까 H16, H17, H18 바뀌어요. 그렇죠? 1반, 2반, 3반으로 바뀌어요. 그렇지만 이 범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범위하고 평균 범위는 그대로 F4를 눌러서 달러로 고정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하더라도 셀 주소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짠 됐네요. 나왔죠?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몇 번씩 보고서 따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4에서 여러분 이 BMI 신체 질량 지수 문제는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알으셔야 돼요. 표4에서 BMI가 20 미만이면 저체중, 20 이상 25 미만이면 정상, 나머지는 과체중으로 비만도 영역에 표시하시오. BMI는 체중 나누기 가로 열고 신장 나누기 100 가로 닫고 2네요. if와 파워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자, if 함수는 if 함수는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거짓에다 또 if를 써주면 돼요. 이거 뭐예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자, 요것을 풀어서 쓰면은 요걸 제가 이렇게 풀어서 if 함수 써볼게요. 자, 는 if 가로 열고 조건 1 할게요. 조건 1을 만족하는 참 1이 되고 쉼표 if 또 가로 열고 조건 2를 만족하면 참 2가 표시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가로 2개 열었기 때문에 2개 닫아 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요거 이해 가시죠? 자, 파워 함수는 뭐예요? 는 파워 가로 열고 숫자 쉼표 K 숫자를 K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건 거죠. 숫자에다가 이렇게 K승 하는 거예요. K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위에다 쓸게요. 는 파워 가로 2 쉼표 3 하면 이게 2의 3승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워 함수 이해 가시죠? 자, BMI가 20 미만이면 이건 뭐예요? 조건 1 쉼표 저체중이 이건 뭐예요? 참 1 25 이상 25 미만이면 이건 뭐예요? 조건이 정상이면 뭐예요? 참이 나머지는 다 이거 어떻게 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과체중이네요. 과체중. 그쵸? 과체중. 요거는 과체중은 거짓. 자, 이렇게 되네요. 그쵸? 여기다는 if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if 가로 열고 조건 2 참이 거짓 if 가로 2개 열었으니까 가로 2개 닫아주면 되겠죠? 먼저 BMI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I. 자, BMI는 요거대로 하면 돼요. 그쵸? 는. 자, 체중. 그럼 체중 찍고,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신장 나누기 100 하고 2승이니까 이게 무슨 함수 써줘야 돼요? 그렇죠. 파워 함수를 써줘야겠죠. 파워.
파워가 있네요. 이렇게 제곱으로 가니까 그쵸? 파워. 자, 신장 나누기 100. 신장 시기 침범했네요. 위에 찍어주고 아래로 방향키. C17 나누기 100 하고 쉼표. 제곱이니까 2 하면 되겠죠. 2. 쉼표하고 2. 가로 닫고. 그럼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BMI 신체 질량 지수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 지금 복사할게요. 여러분도 복사하세요. 복사. 컨트롤 C. 자, 엔터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온 값이 했어요. 이게 BMI 신체 질량 지수예요. 자, if 가로 열고 이 BMI가 20 미만이면 작다 20 미만이면 쉼표 뭐로 표시하래요? 저체중. 조건 1 참 1이죠. 저체중. 쌍따옴표 저체중. 저체중이면 좋겠어요. 제가 표준인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배가 여러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허리띠에다가 막 지금 쑤셔 넣었어요.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걸을 때마다 뛸 때마다 배가 출렁출렁 거립니다. 자, 됐나요? 자, 조건 1 참 1 쉼표 if 가로 열고 자, 조건 2는 또 컨트롤 V 해야 돼. BMI 질량 지수가 20 이상 25 미만이라 그래서 20 이상 25 미만이 아니라 그냥 25 미만만 쓰면 돼요. 여기 20 미만을 해줬으니까 25 미만 해주면 됩니다. 작다 25 이때는 뭐예요? 참 2는 정상이네요. 정상. 쌍따옴표 쉼표. 나머지는 다 뭐란 얘기예요? 과체중이란 얘기네요. 그쵸? 쌍따옴표 하고 과체중. 쌍따옴표. 가로 2개 열었으니까 2개 닫아주시면 돼요. 엔터. 됐나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짠.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갈 때까지 풀어야죠. 뭐 또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셔야죠. 뭐 엔터. 됐네요. 자, 자동 채우기. 네. 여러분 이거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십자 모양이 나올 때 더블 클릭. 자, 표 5번 해보겠습니다. 표 5번. 자, 표 5에서 과일이 바나나가 아니면서 판매액이 평균 이상인 개수를 제34셀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계산 문제는 5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당 8점이에요. 그러면 5, 8에 40, 40점이잖아요. 여러분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다 풀고 가야지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카운트 이프즈 함수 볼까요? 는 카운트 이프즈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3에서 조건 4를 만족하는 개수. 이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카운트 이프즈는.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과일은 뭐예요? 범위 1이 되잖아요. 바나나가 아니면서 이건 뭐예요? 조건 1이 되는 거네요. 판매액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 2가 되는 거예요. 평균 이상인 이건 뭐예요? 조건 2가 되는 거예요. 개수를 구하니까 뭐예요? 이거 카운트 if 좀 쓰면 되겠죠? 카운트 if 개수를 구할 카운트 조건이 2개 이상인 것의 개수니까 카운트 if를 쓰는 거예요. 자, 에버리지 함수는 뭐죠? 에버리지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범위 이 범위에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앰퍼센드 연산자. 앰퍼센드 연산자는 식과 식을 이어주고 식과 문자를 이어주고 문자와 문자를 이어줄 때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는 카운트 이프즈 가로 열고 과일이 바나나가 아니면서 그럼 과일 드래그하고 쉼표 바나나가 아니면서 바나나 뭐뭐가 아니다는 이렇게 꺽쇠를 2개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나나가 아니면서 이런 뜻이에요. 쌍따옴표고 양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쉼표. 판매액이 평균 이상인 판매액 드래그하고 범위이죠. 쉼표 평균 이상. 여러분 함수와 비교 연산자만 쓸 때는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비교 연산자에다 이렇게 해주고 앰퍼샌드하고 에버리지하고 범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숫자만 쓴다. 여기서 숫자만 쓴다 그러면은 30 이렇다 그러면 여기 이건 상수니까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셀 주소다. 크거나 같다. A1 셀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어떻게 되고 또 앰퍼샌드 해주고 여기다가만 쌍따옴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요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 그쵸? 자 그러면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하고 앰퍼샌드 그 다음 에버리지 가로 열고 판매액 드래그. 그럼 이게 뭐예요? 판매액 중에 이 판매액에서 판매액의 평균보다 큰 거, 이 판매액의 평균이 나오겠죠.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크고 그리고 큰 것 중에서 바나나가 아닌 걸 찾아주는 거예요. 엔터. 자, 에버리지 가로 닫고 카운트 이프즈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개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평균 구해볼게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드래그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 평균은 24,007이네. 이 얘보다 큰 값이 뭐 있어요? 이거 하나, 둘, 셋. 요거 세 개네요, 그렇죠? 맞죠? 요거 세 개. 자, 요거 세 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뭐예요? 바나나가 아닌 건 뭐예요? 요거 바나나가 아니고 요거 사과 배는 바나나가 아니네요. 그쵸? 짠.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요거하고 하나 두 개가 있네.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쵸? 바나나가 아닌 것 중에서 판매액이 평균 이상인 게 딱 두 개 두 개 나왔네요. 그쵸?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계산 작업 2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2 시트 열어주세요. 아, 여러분 화면이 안 보이면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화면을 보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저장이 돼서 이렇게 저장이 됐다고. 선생님 문제하고 화면하고 틀려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계산 작업 3시트가 돼 있는데 문제는 계산 작업 1시트가 계산 작업 2시트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달라요, 선생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계산 작업 2시트를 이렇게 탁 눌러 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네? 아, 엑셀을 하나도 몰라서 그래요? 좀 이해해 달라고요. 그럼요. 하나도 모르면 또 뭐 그럴 수가 있죠, 뭐. 자,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2시트 열으셨나요? 네. 1번. 자, 1번. 표 1에서 고가 점수가 높은 점수 1, 2위이면 깜장색 별표를, 낮은 점수 1, 2위면 흰색 별표를, 나머지는 공백으로 평가에 표시하시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그쵸? 그럼 이 거짓은 또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럼 이걸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는 if 가로 열고 조건 1을 만족하면 쉼표 참 1이 되고, 쉼표 if 가로 열고 조건 2를 만족하면 참 2가 되고, 쉼표 여기 거짓이 되고, 가로 두 개 닫아줘야 돼. 그렇지? 거짓되고 가로 두 개 이렇게 닫아줘야 돼. 왜 2% 가로 두 개 열었기 때문에 두 개 닫아줍니다. 알겠죠? 자, 이거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고가 점수가 높은 점수 1, 2위이면 이건 조건 1이에요. 그리고 별표는 참 1이 되겠죠. 낮은 점수 1, 2이면 이건 뭐예요? 조건 2예요. 이건 뭐가 돼요? 참 2가 되겠죠? 공백은 뭐가 돼요?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자, 이해가시죠? 자, 라지 함수하고 스몰 함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스몰. 라지는 는 라지. 가로 열고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 알겠죠? K가 1이면 제일 큰 값, K가 2면 두 번째로 큰 값, K가 3이면 세 번째로 큰 값. 우린 찾아주는 거예요. 그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는 스몰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K가 1이면 제일 작은 값을 찾아주는 거고, K가 2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는 거고, K가 3이면은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가 점수에서 두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는 large 가로 열고 고가 점수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쉼표 2 하면 두 번째로 큰 값이 나오겠죠. 엔터. 두 번째로 큰 값은 91이구나. 자, 두 번째로 작은 값은 small 가로 열고 고가 점수 요렇게 드래그하고 쉼표 2 가로 닫고. 그럼 이건 뭐예요? 두 번째로 작은 값이겠죠. 엔터. 우리는 두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면 1, 2위가 되겠고, 두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제일 작은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그대로 문제에서 나온 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if 고가 점수가 아니라 그리고 고과 점수입니다. 고과 점수. 알겠죠? 내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과 점수. 자, 는 if 가로 열고, 그죠? 가로 열고. 자, 요 값이 뭐야? 두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쵸? 크거나 같다. large. 가로 열고. 자, 이 범위에서 F4 눌러줘야 돼. F4. 쉼표 2. 그럼 이 값은 뭐예요? 요 값은 91이겠죠. 아까 요 값이 91이 나왔잖아요. 9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되겠죠. 그쵸?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뭐, 제일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이 나오겠죠. 그쵸? 91이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9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제일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이 나옵니다. 왜? 91은 두 번째로 큰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 쌍따옴표. 자,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주셔야 돼요. 한자. 여기에 검은색. 여기 보니까 1, 2면 검은색이니까 검은색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검은색 별표 찾아주면 됩니다. 쉼표. 자, 이건 조건 1, 참 1이네요. if 가로 열고. 자, 이번에는 요 값이 자, D3이 이번엔 작거나 같아야 돼요. small 가로 열고. 자, 여기 전체 드래그하고 F4 쉼표 2 가로 닫고. 두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제일 작은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오겠죠. 이게 74였잖아요. 그렇죠? 74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74나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쉼표 뭐예요? 미음 누르고 한자. 자, 여러분 이게 7 클릭해도 이거 클릭해도 되고 7이라고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7. 쌍따옴표. 됐나요? 그다음에 쉼표. 나머지는 다 뭐로 하라는 얘기예요? 공백. 공백은 쌍따옴표를 연속해서 두 개 해주시면 돼요. 가로 2% 가로 두 개 열었어요. 하나, 둘, 두 개 열었기 때문에 가로 두 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어머.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자, 이해 가시나요? 조금 어렵죠?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해야죠. 그쵸?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꼭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고 풀고 가셔야 돼요. 풀고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또 스스로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세 번은 꼭 반복해 주세요. 자, 2번. 표 2에서 여러분 이렇게 두면 안 되고 다 지우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표 2에서 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참가 비율을 제10셀에 계산하시오 했네요. 지역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카운트 if 카운터. 여러분 비율은 여러분 이거예요. 는 카운트 if 나누기 카운터. 이렇게 하면 이게 비율이에요. 알겠죠? 왜? 여러분 여기 남자가 우리 반에 3명 있고 여자가 우리 반에 8명 있어요. 그럼 남자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3 나누기 11이 돼요. 전체 개수에서 3 나누기 11 하면은 남자의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비율은 뭐예요? 8 나누기 1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있어요? 카운트하는 이건 전체 개수가 되겠죠. 카운트 if는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카운트 if니까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는 카운트 if 가로 열고 카운트 if 가로 열고 범위 쉼표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count if 함수를 씁니다. 그럼 여기 문제 볼까요? 표 2에서 지역에서 이거 뭐 지역 이거는 뭐가 될까요? 범위가 되겠죠. 범위. 서울을 제외한 이건 뭘까요? 조건이 됩니다. 그럼 이 서울을 제외한 조건의 개수를 count if 함수로 찾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는 자, count if 가로 열고 count if 자, 이 서울에서 그쵸? 서울에서 뭐를 찾는 거예요? 쉼표, 쌍따옴표, 뭐를 제외?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찾아주는 거예요. 가로 닫고 그쵸? 그러면 이제 서울을 제외한 개수가 나오겠죠? 몇 개나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죠. 이 네 개가 나누기, 카운터, 전체 개수. 자,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 지역에서 지금 비율을 찾아주니까 지역을 드래그 해주세요. 웬만하면 알겠죠? 가로 닫고 카운터. 그러면 여기 카운터 하니까 몇 개 나와요? 카운터는 뭐겠어요? 카운터 범위. 이 범위에 이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다 세주는 거예요. 그냥 셀에 무엇인가 있으면 그걸 셀 하나, 셀 둘, 셀 셋 하면서 세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 다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이 나오네요. 4 나누기 7이 되겠다. 그쵸? 그럼 엔터. 그쵸? 그러면은 4 나누기 7은 57.14%네요. 서울이 아닌 지역의 비율이에요. 그쵸? 서울이 아닌 지역의 비율. 자, 3번 보겠습니다. 표 3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중간값 이상인 것 중에서 평균을 평가에 계산하시오. 중간값 이상인 것만 찾아서 평균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중간값 이상인 것만 찾아서 평균을 내라는 뜻이에요. 조건이 있네요. 중간값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자, 는 average ifs. average if네요. average if는 범위에서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쉼표 평균 범위에 평균을 내는 겁니다.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평균 범위에 평균,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뭐 미디안은 중간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미디안.
이 범위에서 중간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평균 이상, 중간값 이상이라는 것은 여기 조건이 되겠죠. 조건. 범위는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가 이게 뭐가 되겠어요? 범위가 되겠죠. 범위. 평균 범위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가 되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꼭 나와요, 여러분. 자, 는 average if 가로 열고, 자, 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중에서, 그쵸? 쉼표, 뭘 찾는 거예요? 평균값 이상, 아니, 중간값 이상인 걸 찾는 거예요. 그쵸? 쌍따옴표, 그거나 같다, 쌍따옴표, 앰퍼샌드. 자, 우리가, 이렇게 비교 연산자하고 함수하고 쓸 땐 이렇게 꼭 쓰라고 했어요. 미디안. 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가로 닫고. 됐나요? 미디안. 중간값,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중간값 이상이란 뜻이에요. 이상인 것만 찾아서 쉼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평균을 구해라. 그렇죠?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하라. 국어, 영어, 과학, 수학의 이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국어, 영어, 과학, 수학, 사회의 평균을 구해라. 가로 닫고. 그죠? 엔터. 자, 나왔나요? 자, 요거 이해 가시나요? 요거 꼭 이해 가셔야 됩니다. 앞에서 그래도 유사한 문제들, 뭐 sum if, sum ifs 하면서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 국어, 영어, 과학, 수학, 사회 중에서 그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중간값 이상인 것만 찾아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중간값 이상인 것만의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중간값. 그럼 중간값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는 미디안. 저기 이 중간값이 나오잖아요. 이 중간값. 이 중간값 이상인 거. 그럼 얘는 얘와 얘의 요 세 개. 72니까 72 이상인 거지. 72, 84, 92의 평균이 82.67이라는 얘기예요. 왜? 중간값 이상인 것만 찾아서 평균을 구한 거니까. 그쵸? 얘는 67이네. 그럼 67, 97, 96, 67, 69. 이거다. 그치? 요 네 개의 평균이 74.75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수학적인 것까지 제가 이게 설명해 주네요. 저기 수학 공부 지지리도 못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니까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공부하면서. 기풍쌤보다 난 더 똑똑해 이러면서. 자, 보겠습니다. 4번. 표 4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나머지는 공백으로 평가에 표시하시오 했습니다. 자, if는 알아요. 그쵸? 이제 if 이렇게 조건은 if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참 1 쉼표 if. 그쵸? 이제 조건 2 참 2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면 참 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또 if 가로 열고 조건 3 참 3. 그 다음에 거짓. if 3개 열었으니까 가로 3개 닫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순위 1위 이건 뭐예요? 조건 1 금메달 참 1 2위 조건 2 은메달 참 2 3위 조건 3 동메달 참 3 공백 거짓. 됐다. 그쵸? 적절하게 여러분 if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랭크 EQ 함수는 랭크 지우고 하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랭크
쉼표.eq 가로 열고 기준셀이 있어요. 기준셀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 0하고 1이 있어요. 0은 내림차순 높은 수가 1등입니다. 1은 오름차순 낮은 수가 1등입니다.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다 낮은 수가 1등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rank.eq 가로 열고 자, 이 점수가 점수 안 찍혀서 이렇게 방향키로 내리겠습니다. D25셀이 쉼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F4 쉼표 높은 수가 1등이니까 0 써주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얘는 금메달이네. 얘는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더블 클릭. 이제 여러분 랭크 EQ 요거를 블록을 요렇게 씌우시고 블록 씌웠어요. 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C가 복사인 건 아시나요?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살겠어요, 그쵸? 자, if 가로 열고 자, 랭크 EQ 함수로 나온 값이 그 순위가 는 1, 1하고 같으면 이렇게 순위 랭크 EQ로 나온 값이 는 1, 2라고 같으면 이 1등 는 1이라는 것은 1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얘가 1등이면 는 1과 같으면 뭐란 얘기예요? 금메달. 메달이라고는 뭐 따본 적이 없어요, 제 삶에서. 자, 쌍따옴표, 그쵸? 쉼표, 또 if. 자, 조건 1 참 1 했네. 이제 조건 2 참 2 하겠습니다. if 가로 열고 자, 순위 컨트롤 V 순위가 이번엔 는 2면 뭐예요? 는 2면 쉼표 은메달. 그치, 은메달. 메달, 목메달 뭐 이런 거 생각나네요. 쉼표. 자, if 또 그쵸? 조건이 참이했어요, 그쵸? 여기 조건 2 참이 2등하고 같으면 순위로 나온 값이 2등하고 같으면 은메달. 또 if 가로 열고 또 컨트롤 V 이번에는 뭐예요? 는 3.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무 길으니까 는 3 여기 3하고 같으면 뭐예요? 쉼표 동메달 쉼표. 나머지는 뭐예요? 다 공백. 지금 if 몇 개 열었어요? 하나, 둘, 서이 3개 열었으니까 가로 하나, 둘, 3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3개 닫아줬나요? 엔터. 됐네요. 은메달. 자동 채우기 하니까 금메달, 동메달 이렇게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표시되네요. 이해하셨나요? 너무 수식이 길어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자, 5번 보겠습니다. 표 5번. 아이 뭐 재밌죠? 이거 함수가 얼마나 재밌어요. 머리 한번 쓴다는 게 얼마나 또 즐거워. 맨날 유튜브 보느라고 머리 쓸 일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머리 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두뇌 회전도 되고. 두뇌 회전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 5에서 나이는 20세 미만이면서 2019년에 참여 횟수 또는 2020년에 참여 횟수가 50 이상이면 승진,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자, if 함수는 여러분 뭐 다 알아요, 그쵸? 는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조건에 만족하면 참 값이 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값이 표시되는 거예요. 는 and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조건 2 쭉 있어요. and 함수는 가로 안에 있는 인수들이 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데 반드시 조건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모두 참여해야지만 참인 거예요. 모두 참여해야지만 참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count if. 아, 제가 여러분들이 졸까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카운트 if 가로 열고 범위 쉼표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count if 함수를 씁니다.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count if 함수를 씁니다. 자, 나이는 20세 미만. 나이는 20세 미만이면서 이 서니까 뭐예요? and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거 조건 1. 그리고 2019년 참여 횟수 또는 2020년 참여 횟수가 50 이상. 이거는 뭐예요? 조건 2.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면 승진. 이거는 뭐예요? 참값.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 거짓이네요. 아, and 조건이 여기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보니까 는 if하고 가로 열고 and 조건하고 이 and 조건을 만족하면 뭐란 얘기예요? 승진.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란 얘기잖아요. 공백. 그렇죠? 자, 참여 횟수가 50 이상인 게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여기다 제가 count if 함수 한번 쳐볼게요. 는 count if 가로 열고 자, 이거 두 개 이렇게 들어가고 하고 쉼표 50 이상인 게 몇 개인지 찾아볼게요. 쌍따옴표 하고 크거나 같다 50 가로 닫고 그쵸? 엔터. 아이고 50 뒤에다가 쌍따옴표 안 했네. 자, 이렇게 여기 맞죠? 50 이상인 게 얘는 두 개네. 자, 얘 두 개 하나 50 이상인 게 두 개 이상 이게 한 개 이상이면 되겠다. 그쵸? 이게 두 개니까 여기 한 개 있네. count if로 나온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두 개든 한 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쵸? 그러면 또는이니까 한 개라도 되고 두 개라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50 이상인 게 2019년 참여 횟수 또는 2020년 참여 횟수가 50 이상인 게 한 개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또는이니까. 그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는 if 가로 열고 and 가로 열고 자, 나이는 20세 미만이면서 나이가 클릭하고 미만 20세 미만이면서 쉼표 count if 두 번째 조건은 자, count if 두 개 드래그하고 2019년 2020년 드래그하고 쉼표 이게 쌍따옴표 그거나 같다 50 이상인 거. 자, 50 이상이면 맞죠? 50 이상인 개수가 있을까? 그럼 여기 뭐 두 개든지 한 개든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 이상인 게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나 같다 한 개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50 이상인 게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쉼표 쌍따옴표 그러면 아니죠. 한 개 이상하고 and니까 이거 가로 닫아줘야 된다. 그렇죠? and 가로 닫고 조건 1 조건 2 가로 닫고 쉼표 요 조건 and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따옴표 승진. 승진. 승진하면 좋겠다. 그쵸? 쉼표. 승진 못하면 어떻게 짐 싸야 되나요? 저는 회사를 그렇게 오래 안 다녀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가로 닫고 됐죠? 자, 참값, 거짓값, 요 조건. 요거 카운트 if 요거 이해 가시나요? 요거? 왜 한 개 이상이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카운트 if로 나온 값이 한 개 이상이기만 하면은 50 이상인 게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엔터. 자동 채우기 짠 됐네. 오, 승진이 이렇게 3명이네요. 자, 계산 작업 3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작업 3. 뭐 재밌죠. 함수 얼마나 재밌어요. 함수만큼 함수 즐겁죠 뭐. 자, 이런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걸 배우는 걸 좀 즐거워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3시트 열으셨나요? 표 1에서 출석일이 0, 2일이면 노력, 3, 4일이면 보통. 여기 있네. 0, 2일이면 노력, 3, 4일이면 보통. 5일 이상이면 우수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출석일은 0의 개수이다. 이게 출석일은 0의 개수래요. 이 동그라미의 개수라는 얘기네요. 결과표를 참조하여 표일의 결과를 표시할 것.
이 표일의 결과를 표시하래. 결과표를 참조해서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수로 결과에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VLOOKUP과 카운터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그럼 VLOOKUP 함수 분석 들어갑니다. 는 VLOOKUP은 세로로 찾아주다라는 뜻이에요. V가 버티컬이잖아요. 버티컬. 세로 룩업 찾아주다. 세로로 찾아주는 거예요. 자, 기준 셀이 있어요.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순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줍니다. 순표 참조 범위의 몇 번째 열 번호에 있는 열 번호에 있는지 찾아줍니다. 쉼표 0. 0과 1이 있어요.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을 찾아줄 때 씁니다. 자, 카운터 범위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줘요. 뭐 셀에 무엇인가 있으면 그걸 하나 둘 셋 다 세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한번 세줘 볼까요? 는 카운터. 이거는 카운트로 못 세죠. 카운트는 숫자, 날짜, 시간의 개수만 세주는데 이건 문자니까 카운터로 해줘야겠죠. 카운터 가로 열고, 자, 1일, 2일, 3일, 4일, 5일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네요. 그쵸? 5, 2, 2, 4 개수가 동그라미 개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기준 셀이 돼요. 자, 이거는 뭐가 돼요? 참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1, 2, 3 결과는 뭐예요? 이거는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열 번호. 우리 3, 열 번호가 3이네요. 세 번째에 있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값을 여기다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5, 2, 4, 2 여기는 0인데 1 있어요? 1? 여기 1 없잖아요. 그쵸? 이거 뭐 유사한 값으로 해야 돼요. 유사한 값 1로 하셔야 돼요. 여기 유사한 값 1로. 알겠죠? 여기 5, 2, 1 이렇게 있으니까 유사한 값. 정확한 값으로 하면 못 찾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기준 셀이에요. 그럼 이 앞에다가 VLOOKUP 가로 열고 카운터로 나온 값은 쉼표 카운터로 나온 값에 참조되는 값을 요 참조 범위 F4 쉼표 몇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돼요. 요 참조 범위 세 번째 열 하나 둘 셋 3 세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돼요. 쉼표 정확한 값 0 유사한 값 1 아니 유사한 값 써야죠. 그렇죠. 여기 다 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사한 값 이게 뭐냐면 기준 셀에 있는 값이 첫 번째 열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값 써요. 근데 여긴 첫 번째 열에는 뭐가 있어요? 0, 3, 5만 있잖아요. 2 없고 1도 없고 4도 없고 그러니까 유사한 값 뭐를 써줘야 돼요? 2를 써줘야겠죠. 1 그렇죠? 가로 닫고 2를 쓰든지 뭐 트루를 쓰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자, 가로 닫고 엔터. 우수네요. 자, 우수. 5개 다 있으니까 당연히 우수. 출석일 5개 다 있으니까 당연히 우수겠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의 성실함은 이 결석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해요. 알겠죠? 엉덩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책상에 딱 붙이면서 집중해서 하냐. 여러분 알죠? 비례하는 거.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과 집중도에 공부는 비례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화이팅!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표 2에서 학과의 왼쪽 세 문자를 표시한 후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고 그럼 요까지는 첫 글자 요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순서대로 해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항상 입학 일의 연도 순번을 사용하여 학번을 표시하시오. 자, 표시 학과가 소프트웨어 입학일은 2021년 3월 2일 순번은 10일이면 소프트 이렇게 하고 요 연도는 여기에서
자, 이 세 글자가 여기 들어갔는데 대문자로 들어갔네요. 입하길의 연도가 여기 들어가고, 그쵸? 순번이 요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갔네요. 프라포 함수와 레프트 함수와 이어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랍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함수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는 프라포는 영어. 이 영어를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주는 겁니다. 단어 첫 글자만 대문자. 알겠죠? 프라포. 레프트는 레프트. 가로 열고 문자. 이거 프라포 한 김에 다른 것도 해야겠어요. 자, 로워는 로워. L-O-W-E-R. 로워. 가로 열고 영어. 그럼 이건 뭐예요? 영어를 소문자로. 이건 소문자예요. 소문자. 영어를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는 뭘까요? 어퍼예요. 어퍼. 뭘 어퍼란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퍼예요. 어퍼. 영어. 어퍼는 영어를 대문자로 해줍니다. 영어를 대문자로 표시해줍니다. 자, 레프트는 레프트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레프트 가로 열고 못생긴 깊은 쌤 쉼표 3만 뭐가 돼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를 추출하니까 못생긴이 나와야 돼요. 그쵸? 못생긴. 네, 못생긴. 자, 이해 가시죠? 레프트 함수. 라이트 쓰면 라이트는 문자 쉼표 K예요. 라이트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 K번째까지 추출하는 겁니다. 자, 이어 함수. 이어 함수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요. 제가 가리키는 함수는 다 시험에 나옵니다. 는 이어 가로 열고 날짜. 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어 가로 열고 2024년 11월 29일. 그럼 이거 뭐가 나와요? 2024가 나오겠죠. 그렇죠? 2024. 네, 알겠죠? 네. 자, 그럼 먼저 학과의 왼쪽 세 문자를 먼저 추출해 보겠습니다. 학과에서 왼쪽 세 글자. 자, 그러면 클릭하고 는 레프트. 앰퍼샌드는 뭔지 알죠? 앰퍼샌드. 식과 식을 연결해주고 식과 문자를 연결해주고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주는 게 우리가 앰퍼샌드라 그랬어요. 자, 레프트 가로 열고 자, 학과에서 학과의 왼쪽 세 글자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학과 클릭하고 쉼표 3 한번 보여요. 왼쪽에 세 글자가 추출되겠죠? 엔터. 자, 이거를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를 프라퍼 P-R-O-P-E-R 가로 열고 그쵸?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하길에 연도를 넣어줘야겠죠? 그럼 앰퍼샌드, 이제 식과 식을 연결해줄 때 앰퍼샌드 쓰니까 앰퍼샌드 이어 가로 열고 자, 입하길 클릭하고 가로 닫고 그럼 입하길의 연도가 표시되겠죠? 엔터. 또 순번을 넣어줘야 돼요. 순번. 여기다 또 앰퍼샌드하고 자, 순번을 앰퍼샌드하고 순번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순번이 들어가겠죠? 여기 11이 여기 들어가겠죠? 엔터. 됐네요. 학번이 나오네요. 자동 채우기. 됐죠? 자, 표 3번 보겠습니다. 표 3. 표 3에서 체중과 신장을 이용한 BMI가 20 미만이면 저체중, 20 이상 25 미만이면 정상, 25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비만도 영역에 표시하시오. BMI는
여기 있네. 체중 나누기 가로 열고 신장 나누기 100 가로 닫고 제곱이네요. 표 1의 비만도는 비만도표의 판단을 참조할 거. 비만도는 표 1의 비만도표의 판단을 참조하랍니다. H룩업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자, H룩업 함수는 뭐예요? H룩업 가로 열고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쉼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 번호에서 찾아줘요. 쉼표 0, 0하고 1이 있어요. 0은 여러분 false랑 똑같아요. false를 써도 돼요. 1은 뭐하고 똑같아요? true랑 똑같아요. 0은 뭐예요? 정확한 값을 찾아줄 때 쓰는 겁니다. 1은 뭐예요? 유사한 값을 찾아줄 때 씁니다. 자, 먼저 비만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I 질량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는 체중 나누기 가로 열고 신장 나누기 100 신장 나누기 100 가로 닫고 제곱은 여러분 여기 숫자 6에 있는 요 표시예요. 눈웃음 표시. 그렇죠? 2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제곱이란 뜻이에요. 엔터. 그럼 뭐가 나와요? BMI 신체 질량 지수가 나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짠. 됐나요? 나오네요. 자, 요건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기준 셀이 되겠죠. 기준 셀. 자, 이건 뭐가 돼요? 참조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요거는 뭐예요? 행 번호예요. 그쵸? 행 번호인데 판단은 뭐죠? 세 번째 행에 있어요. 세 번째 행. 그러니까 우리는 3을 써주면, 요 행 번호 3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준 셀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보면 정확한 값이에요? 아니죠. 0, 20, 25가 나와야지 정확한 값을 써주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유사한 값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H룩업. 자, 이 BMI 신체 질량 지수가 나왔는데 신체 질량 지수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어디서 찾아요? 요 참조 범위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렇죠? 참조 범위 F4 쉼표. 내가 찾고자 하는 판단은 몇 번째 행에 있어요? 참조 범위에 하나, 둘, 세 번째 행에 있어요. 3. 쉼표. 정확한 값 0 쓰면 안 돼요. 내가 기준 셀에 있는 값이 첫 번째 행에 똑같은 값들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값이 하나도 없으니까 유사한 값 1을 써주면 되겠죠. 자, 가로 닫고 엔터. 정상이네요. 자, 자동 채우기 짠. 과체중. 그렇죠. 과체중. 저는 체중에 아주 민감해요. 네. 살 좀 빼야 되는데. 자, 표 4번 보겠습니다. 표 4. 표 4에서 기록이에서 1위는 깜장색 별표, 2위는 흰색 별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기록이 가장 낮은 수가 1등이래요. 알겠습니다. 자, 함수 분석부터 해볼까요? 자, 는 if error 가로 열고. 자, if error는 값이 있고 쉼표 오류 값이 있어요. 1차적으로 값을 먼저 찾아주고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오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if error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 이건 뭐가 나와요? 이건 12가 나온다 그래서 앞에 게 계산이 되잖아요. 1차적으로 앞에 게 계산이 되면 첫 번째 있는 인수가 계산이 되면 그 첫 번째 인수의 결과값을 표시해 주고 혹시 는 if error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이건 뭐 20이 나와요. 앞에 있는 인수가 오류가 발생하면 뒤에 있는 오류 값을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인수를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if error입니다. 알겠죠? 자, 랭크 EQ
rank.eq. 랭크 EQ는 이 기준 셀이 있는데 기준 셀에 참조되는 기준 셀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쵸? 쉼표 0하고 1이 있어요. 1은 뭐예요? 낮은 수가 1등이에요. 기록 경기 같은 거 지금 이제 2를 써줘야겠죠. 0은 뭐예요? 높은 수가 1등입니다. 내림차수. 됐죠? 자, choose 함수 보겠습니다. 함수 분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수 분석을 철저히 해줘야 돼요. 자,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자, choose 함수는 맨 앞에 있는 인수가 k. 맨 앞에 있는 인수가 숫자가 들어가요. k는 다 숫자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k가 1이면 값 1이 표시되고 k가 2면 값 2가 표시되고 k가 3이면 값 3이 표시돼요. 찬찬찬찬 이렇게 돼서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k한테 선택을 받아야 돼요. k가 1이면 값 1이 선택이 되는 거고 k가 2면 값 2가 선택이 되는 거고 k가 3이면 값 3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k 뒤에서부터는 k에 의해서 선택을 받으려고 지금 안달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k 값에 의해 선택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는 choose 금 은, 동. 이건 뭐가 돼요? 은이 나오잖아요. K값이 2니까 은이 나오는 거예요. K값이 1이면 금이 나오겠죠. K값이 3이면 동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먼저 랭크 EQ를 통해서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랭크 EQ 가로 열고 기록 경기니까 클릭하고 그쵸? 자, D27이 쉼표 이거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F4 쉼표 낮은 수가 1등이니까 1을 써주셔야 돼요. 1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됐네요. 그쵸? 네 등수가 나왔습니다. 자 잘했어요. 그쵸? 그럼 이 등수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하면 돼? choose 함수 써주면 되겠죠. choose 함수 자, 이 랭크 EQ 함수는 choose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K에 해당하는 거예요. K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hoose 가로 열고 자, 랭크 EQ로 함수로 나온 값이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깜장색 별표 미음 누르고 한자 8 깜장색 별표 맞죠? 1위는 깜장색 별표 2위는 미음 누르고 한자 9번 하얀색 별표 아이고 미음 누르고 한자 7번이네 7번 그쵸? 자 가로 닫고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1등하고 2등만 나왔으니까 엔터 1등 1등이네요 나왔어요. 그냥 오류가 뜨네요. 그쵸? 이럴 때 if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냥 choose 함수를 통해서 먼저 깜장색 별표와 흰색 별표를 구해주고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는 공백으로 해줘라. 그때 if 함수 쓰면 되겠죠? if 가로 열고 쉼표하고 쌍따옴표 2개 가로 닫고 그쵸? 됐나요? 엔터 먼저 1차적으로 choose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공백으로 해주면 돼요. 엔터 자, 자동 채우기 됐다. 자 나왔죠? 자 5번 보겠습니다. 표 5 표 5에서 기록이 가장 빠른 순위 1, 2위는 깜장색 별표 기록이 가장 낮은 순위 1, 2위는 흰색 별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했네요. 기록이 가장 빠른 거는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랭크 EQ 함수 보겠습니다. 뭐 if 함수를 여러분 한번 할까요? 그래도 if 함수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두 개면은 여기 거짓에 또 if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자, 랭크 EQ 함수는 랭크 점 EQ 가로 열고 기준셀 쉼표 범위 쉼표 0 0을 쓰면 1을 쓰면 낮은 수가 1등인 거예요. 그쵸? 0을 쓰면 뭐 높은 수가 1등인 거예요. 자, 기록이 가장 빠르니까 낮은 수가 1등인 거다. 그쵸? 그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랭크 가로 열고 자, 기록 자, 기록이 제27이 쉼표 요 범위에서 F4 쉼표 1 해야겠죠. 1. 그래 가장 낮은 수가 1등이겠죠. 가로 닫고 엔터. 얘가 1등이구나. 그죠? 가장 높은 수가 1등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는 랭크 EQ. 가로 열고 클릭하고 그죠? 기록 클릭하고 쉼표 이거 전체 드래그하고 F4 쉼표 그죠? 쉼표 이거 이게 위 이렇게 됐을까요? 쉼표 그쵸? 그 다음에 0을 쓰면 높은 수가 1등이에요. 그쵸? 그쵸? 높은 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랭크 이게 기록이 가장 빠른 순위 1, 2예요. 그럼 얘가 if 가로 열고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란 얘기예요? 1등하고 2등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깜장색 별표 미음 누르고 한자 깜장색 별표 그렇죠? 쉼표 또 if 가로 열고 자 여러분 여기 기록 찍어주고 자 제27이 쉼표 이거 전체에서 F4 쉼표 이번엔 0 써주면 돼요. 그럼 꼴찌에서 때는 1등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1등 2등 그러면 가장 이 지금 꼴찌에서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 0은 얘를 말하는 거죠. 얘가 1등이잖아요. 그쵸? 1등 2등 얘는 뭐란 얘기예요? 작거나 같다. 2등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꼴찌에서 1등과 꼴찌에서 2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쉼표. 요거 이해 가시나요? 요거 쌍따옴표 볼 때는 미음 누르고 또 한자. 출번. 나머지는 다 뭐 해주면 돼요? 조건 1을 만족하면 참1, 조건 2를 만족하면 참2, 나머지는 다 공백, 쌍따옴표 2개, 가로 닫고 if 2개 열은 거 아니나요? 그쵸? 2개 열었으니까 엔터. 뭘 잘못했죠? 요거 랭크 EQ 안 썼네. 여기다 랭크 EQ 안 썼네요. 네. 저기 랭크 EQ 해주셔야 돼요. 순위가 그쵸?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장시간 강의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끔 저기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저기 천국까지 갔다가 오는 것 같아요. 자, 자동 채우기 하니까 요거 이해 가시죠? 가장 빠른 선수들 1, 2위는 검은색 범퍼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1, 2위란 뜻이에요. 그쵸? 가장 이거 높은 점수 1, 2위는 이건 꼴찌란 얘기죠. 꼴찌에서 1등, 2등은 흰색 별표를 나머지는 공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랭크 EQ를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엔터. 자, 이거 이해 가시죠? 자, 계산 작업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 작업 4시트 다 여셨나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대여 일과 대여 기간을 이용하여 반납일을 계산하시오. 반납일은 대여 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의 대여 기간을 더한 날짜, 즉 표시에 대여일이 2022년 1월 22고 대여 기간이 3이면 1월 25일 이렇게 표시하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워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는 워크데이. 워크데이라는 함수는 가로 열고 날짜 쉼표 좀 예쁘게 써볼까요? 워크데이. 워크데이라는 함수는 날짜 쉼표 K, 날짜의 1에 K를 더하는데 토 1을 빼고 더해요. 만약에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자, 오늘이 는 워크데이 가로 열고 2024년 11월 29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쉼표 5 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토 1은 빼고 여기 보시면 금요일이면 토 1은 빼고 5일을 더해야 되니까 1, 2, 3, 4, 5 8일이 되는 거예요. 12월 2024년 12월 8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토 1을 빼고 5일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8일이 맞나요? 오늘이 1일이니까 그쵸? 11월 29일이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1월 오늘이 29일이에요. 죄송합니다. 11월 29일. 11월 29일인데 토 1을 빼고 30하고 1을 빼고 5를 더하면 1, 2, 3, 4, 5니까 12월 6일이 되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12월 6일 이해 가시죠? 8일이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다시 봤습니다. 12월 6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여기 대여일에다가 그냥 대여 기간을 하면은 반납일이 되는 거예요. 토 1을 빼고 즉 는 워크데이 WORKDAY 워크데이 가로 열고 이 날짜에다가 쉼표 그냥 대여 기간을 클릭하면 이게 이제 반납일이 되는 거예요. 대여 기간은 여기 반납일이 되는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 여기 반납일이구나. 그쵸? 반납일인데 자 이렇게 표시를 하래요. 대여 기간이 1월 25일이면 1/25 그럼 여기 1월 25일 1월 25일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면 는 month 함수는 뭐예요?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월만. 그리고 는 day는 뭐예요? 날짜에서 일만 추출해 주는 겁니다. 앰퍼샌드 연산자는 뭐죠? 문자와 식과 문자 또는 식과 식 또는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 줄 때 앰퍼샌드를 쓴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여기에는 앞에는 월이 들어가야 돼요. 월. 그럼 요 워크데이 함수에서 month 가로 열고 자 여기 워크데이는 좀 복사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복사하세요. 컨트롤 C 가로 닫고 그럼 여기서 월만 추출되는 거예요. 이 날짜 워크데이로 나온 그 날짜에서 월만 추출돼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 요 앰퍼샌드 슬러시 넣어줘야 돼. 슬러시 여기 보면은 슬러시 넣어줘야 되죠. 그럴 땐 앰퍼샌드 하고 자 쌍따옴 문자는 쌍따옴표 슬러시 쌍따옴표 또 앰퍼샌드 또 이번에는 2를 넣어줘야 되겠죠. 1 데이 가로 열고 컨트롤 V 자, 워크데이로 나온 똑같은 워크데이로 나온 날짜에서 1만 추출해 주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럼 1월 25일 이렇게 되네요.
자, 자동 채우기. 자, 이해 가시나요? 반납일은 요걸 대여 일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의 대여 기간을 더한 날짜. 그럼 뭐 말은 이렇게 어렵게 해도 그냥 대여 일에다가 대여 기간을 더한 날짜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똑같이 대여 일이다, 그쵸? B3셀 대여 일에다가 C3셀 대여 기간을 더한 날이에요. 토요일을 빼고 얘가 알아서 더해 줍니다. 자, 엔터. 자, 이해 가시죠?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표 2에서 오늘 날짜와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나이를 구하고, 나이가 20 미만이면 청소년, 20에서 29이면 20대, 즉 29, 나머지는 공백으로 구분해 표시하시오. 29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네, 그쵸? 29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란 뜻이에요? 20대란 뜻입니다. 나머지는 공백으로 구분해 표시하시오. 나이는 오늘 날짜 연도 빼기 생년월일의 연도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나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나이는 뭐라고요? 오늘 날짜의 연도 빼기 생년월일의 연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자, 오늘 날짜 연도는 이어 가로 열고 오늘 날짜의 연도 가로 닫고 빼기 오늘 날짜 연도 빼기. 오늘 날짜 연도는 여러분 F4를 눌러서 고정해 주셔야 돼. 왜? 계속 오늘 날짜 연도에서 생년월일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년월일의 연도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가로 열고 생년월일의 연도 가로 닫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나이에 나이. 이 나이가 20 미만이면 청소년이래. if 함수 여러분 알잖아요. if 함수는 if 가로 열고 조건 1을 만족하면 참 1이 되고 쉼표 if 가로 열고 조건 1을 만족하면 참 2가 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 가로 닫고 이거 조건이 2개 쓰일 때, 그쵸? 조건이 3개 쓰일 때, 조건이 4개 쓰일 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가로 열고 날짜, 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주는 함수예요. 연도만 걸러주는, 연도만 표시하는 함수예요. 그쵸? 자, 그러면 if 이렇게 요거 복사할게요. 요거 복사 여러분 요거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C 복사. if 만약에 이렇게 나온 값이 가로 열고 이렇게 나온 값이 뭐예요? 20 미만이면 작거나 같다. 20 미만이면 청소년, 쉼표 if 가로 열고 이번에는 29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쵸? 자, 컨트롤 V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나온 값이 오늘 날짜에서 생년월일을 뺀 이 나이가 이번에는 29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란 얘기예요? 청소년, 아니죠, 20대다. 20대, 그쵸? 20대, 여기 20에서 29이면 20대, 20대라고 쓸게요. 자, 그렇지 않으면 공배. 자, 가로 if 2번 열었기 때문에 가로 2번 닫아 주셔야 돼요. 엔터. 자, 자동 채우기 됐나요? 자, 나왔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표 3에서 부서 인사고가를 이용하여 부서별 인사고가 점수가 70점대인 비율을 부서 비율 표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70점대는 70 이상 80 미만이다. count ifs count 함수 사용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비율은 어떻게 돼요? 비율은 sum if
나누기 sum. 그쵸? count if 나누기 count.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체 합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 뭐 전체 개수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걸 비율이라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부서가 생산부이면서 인사고가 점수가 70점대인 걸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쵸? count ifs. 자, 그러면 count ifs 는 count ifs 함수는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하고 쉼표, 범위 3에서 조건 3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나누기 count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부이면서 인사고가가 70점대인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키워볼까요? 자, 는 count ifs 가로 열고, 자, 여기 부서가 생산부, 그쵸? 부서가 인사고가를 이용하여 부서가 F4 쉼표 생산부, 그쵸? 쉼표 또 70점대 인사고가가 70점대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인사고가 전체 드래그하고 F4 쉼표 70점대는 70 이상 80 미만이래요. 그쵸? 쌍따옴표 그거나 같다. 70 이상 쌍따옴표 쉼표 또 80 미만. 자, 인사고가가 F4 쉼표 쌍따옴표 미만 80 미만 쌍따옴표 가로 닫고. 이거면 뭐가 나와요? 조건에 만족하는 count ifs,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가 나와요. 생산부이면서 인사고가가 70점대인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나누기 뭐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count 가로 열고. 그럼 이 count 할 때 count는 여러분 숫자, 날짜, 시간만 개수로 세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직위 이렇게 드래그하거나 부서를 드래그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문자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못해요. 반드시 인사고가 이걸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F4 눌러줘야겠죠? 가로 닫고. 왜? 자동 채우기 할 때 이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 숫자인 행이 일씩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일씩 증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 눌러서 달러로 딱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엔터. 그러면 비율이 나오겠죠? 22.22%네요. 그럼 요거 인사부, 영업부. 여러분 여기서 요 인사부, 요거 생산부네, 그쵸?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 F15, F16, F17로 바뀌잖아요. 생산부, 인사부, 영업부로 바뀌잖아요. 나머지는 다 고정돼 있어요. 그쵸? 왜? 70점대를 구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엔터. 네, 요거. 자, 이해 가시죠? 자, 표 4번 보겠습니다. 표 4에서 퇴실 시간에서 입실 시간을 뺀 시간에서 퇴실 시간에서 입실 시간을 뺀 시간에서 C만 추출하여 사용 시간에 표시하시오. 사용 시간은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이래요. 그런데 단 사용 시간에서 분이 30분 이상이면 C의 1시간을 더한 C만 표시하고 30분 미만이면 나머지는 C와 분을 표시에와 같이 표시한대요. 볼까요? 사용 시간이 5시 20분, 30분 미만이면 그냥 5시간으로 하고, 그쵸? 5시간 20분이네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30분을 초과하면 6시간으로 하래요. 30분 이상이면 C 1시간을 더해 C만 표시하고 6시간, 30분 미만이면 C와 분을 동시에 표시하래요. 오우, 이거 어려운 문제다. 그쵸? if 함수, hour, minute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if 함수는 여러분 뭐 다 알아요. if 함수는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조건에 만족하면 참값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이 나와요. 는 hour 가로 열고 시간에서 C만 추출해 주는 겁니다. C만 표시되는 겁니다.
미니츠는 뭐예요? 는 미니츠. 시간에서 뭐만 표시돼요? 시간에서 분만 표시돼요. 분만 추출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hour는 시간에서 시만 추출, minutes는 시간에서 분만 추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분이 30분 이상이면 사용시간에서 분이 30분. 그럼 사용시간을 먼저 알아야 돼. 사용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퇴실시간 빼기 입실시간이래요. 그럼 여기서 는 if 가로 열고, 자, 퇴실 hour, minutes죠, minutes. minute 가로 열고, 퇴실시간 빼기 입실시간 가로 닫고, 여기서 퇴실시간 빼기 입실시간이네요. 그래서 이 분이 얼마 이상이면, 사용시간 대 분만 추출한 값이 30분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30 이상이면 C에 1시간을 더하고, 그럼 hour 가로 열고, 퇴실시간 빼기 입실시간에서의 C만 추출한 값에다가 1시간을 더해요. 그쵸?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C가 나오겠죠. 시간이 나오겠죠. 그 시간에다가 1시간을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표시해 줘야 돼. 시간. 6시간이라고, 이렇게 6시간이라고 시간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앰퍼샌드 한 다음에 쌍따옴표하고 시간 이렇게 해주고 쉼표.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시간 5시간 20분 이렇게 표시해 줘야 돼. 그러면 hour 가로 열고, 여기 퇴실시간 빼기 입실시간은 제가 아무래도 이거 복사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요 시간에서 퇴실시간 빼기 입실시간, 요 사용시간에 C만 추출한 값에다는 뭘 해줘야 돼? C를 시간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앰퍼샌드하고 쌍따옴표하고 시간하고 한 칸 띄워줘야 돼요. 왜? 여기 시간 다음에 한 칸이 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앰퍼샌드. 또 20분이네요. 그쵸? 그럼 미니츠, 분을 추출하면 되겠죠? 퇴실시간 빼기 입실시간에서 분만 추출하면 돼요. 사용시간에서 분만 추출하면 돼요. 사용시간, 그럼 미니츠. 자, 컨트롤 V.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분만 추출해요. 그쵸?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한 다음에 요 분이라고 적어줘야 돼. 분. 쌍따옴표하고 분. 쌍따옴표. 됐나요? 하고 if 가로 닫아 주셔야 돼. if 가로 닫고 엔터. 여기 7시간이네요. 7시간이라는 것은 뭐가 30분 이상이라서 1을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분이 나오는 거는 30분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까지 표시되는 겁니다. 야, 자, 할 수 있겠나요? 조금 어렵나요? 네. 그래도 잘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자, 표 5번. 제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표 5에서 요금이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의 이름을 제36셀에 표시하시오. 요금이 세 번째로 많은 사람. 자, 브이룩업. 브이룩업은 는 브이룩업 가로 열고, 어떤 기준셀이 있는데 이 기준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쉼표 열 번호에서 찾아줍니다. 쉼표 0, 0과 1이 있는데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 이건 정확한 값, 이건 1은 유사한 값을 찾을 때 쓰는 거예요. 자, 라지 함수는 라지.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K가 1이면 제일 큰 값을 구하고, K가 2면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 K가 3이면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금에서 세 번째로 큰 요금을 먼저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는 large 가로 열고 요금 요렇게 드래그하고 쉼표 3에서 세 번째로 큰 값 가로 닫고 엔터. 자, 세 번째로 큰 값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 세 번째로 큰 값에서 이름을 찾아주면 되겠죠. 이거 세 번째로 큰 값입니다. 이건 기준 셀이에요, 그쵸? 브이로거 가로 열고, 자, 이 기준 세 번째로 큰 값 쉼표 참조되는 범위. 여러분 여기 요렇게 드래그 해주셔야 돼. 이렇게 여러분 여기 드래그 해주셔야 돼. 이 부분을 F4 안 눌러줘도 돼요. 왜냐면 자동 채우기 할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이 참조 범위에서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잖아요. 그쵸?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이 반드시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요. 기준 셀.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으면 안 돼요.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이 반드시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쉼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어. 3. 쉼표. 여러분 무조건 유사한 값 1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값, 세 번째로 큰 값이라는 정확한 값이 나오잖아요. 얼마였어요? 아까 45,891이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45,891이었을 때 이름이 누구냐 이거예요. 0 해주셔야 돼요. 정확한 값 0. 알겠죠? 가로 닫고 엔터. 무조건 숫자일 때 0, 숫자일 때 1, 유사한 값 1, 문자일 때 정확한 값 0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거 이해 가시나요? 김태형? 네. 자, 계산 작업 5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5번.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여러분 기지개 한번 피시고,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자, 목 뒤로, 자, 눈 천장 한번 바라보시고, 자, 그리고 엑셀 바라보면서 눈 45도 가량으로 딱 지켜뜨면서 비웃어 주세요. 엑셀을. 네, 잘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번 비웃어 주셔야 돼요. 자, 계산 작업 5번 시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네, 좋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일에서 표일에서 관람료의 누적 합계가 7만 이상이면 골드, 5만 이상이면 실버, 나머지 모두 브론즈. 골드, 실버, 브론즈, 다이아몬드 뭐 이러면 약간 다단계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기분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자, 저도 다단계에서 좀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자, 우리 때는 우리 때도 다단계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자, 5만 이상이면 실버, 나머지는 모두 브론즈로 등급에 표시하시오. if와 썸함수 사용하랍니다. 자, if는 뭐 여러분 알아요. 그쵸?는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뭐 거짓에 또 뭐가 들어가요?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누적 합계, 관람료의 누적 합계가 7만 이상이면 이건 뭐예요? 조건 1이에요. 골드는 뭐예요? 참 1이에요. 5만 이상이면 뭐예요? 5만 이상이면 조건 2예요. 실버면 뭐예요? 참 2. 나머지는 모두 브론즈. 브론즈는 뭐예요? 거짓이 되겠죠. 거짓. 여기다가는 if 쓰고 가로 열고 쉼표 또 여기 if 쓰고 가로 열고 쉼표 거짓 가로 2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자, 먼저 누적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합계. 썸함수는 뭐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는 썸. 좀 화면을 약간 키울게요. 야, 화면을 약간 커져라. 네, 커졌네요. 자, 는 썸 가로 열고, 자, 관람료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콜론 눌러주세요. 세미콜론. 자, 그럼 C3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쪽 앞에 있는 C3은 제가 F4를 눌러서 고정할게요. 그러면은 요 C3은 고정돼 있고 C3
C4, C5, C6 하니까 누적된 값이 표시되겠죠. 한번 볼까요? 가로 닫고 엔터. 이 위에 날짜로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시간으로 돼 있나요?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숫자. 자, 여러분들은 아마 숫자로 돼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숫자로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 드래그. 자, 이렇게 누적된 값이 이렇게 9천에서 만도 하니까 19,000, 9천, 만, 12,000이니까 31,000. 누적된 값이 나오네요. 자, 나왔어요. 그쵸? 자, 여기서 if 가로 열고, 자, 이 누적 합계가 7만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일시 100, 1000만 7만 이상이면 뭐란 얘기예요? 골드. 골드 좋아요. 그쵸? 골드가 금인가? 금 좀 있나요? 금? 골드 쉼표. 그쵸? 이번에 또 if 가로 열고, 이번에 또 누적된 합계가 여기 복사할게요. 썸 요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 누적된 합계가 이번에는 5만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5만 씨 100, 1000만. 이게 5만 이상이면 실버 쉼표 실버. 운도 좋아요. 없어서 그렇죠. 뭐 그렇죠. 좋아요. 쌍따옴표 쉼표. 나머지는 뭐예요? 브론즈래. 브론즈 별로 안 좋아요. 브론즈 쌍따옴표. 자, if 가로 두 개 열었네요. 하나, 둘 열었으니까 두 개 닫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엔터. 자동 채우기. 네, 잘했어요, 여러분. 골드 되시기 바랍니다. 골드를 여러분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골드가 쌓여있길 바랍니다. 골드 금 맞죠? 자, 보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표 2에 사원번호 다시 뒤에 두 문자를 추출하여 부서를 표시하시오. 어떻게 표시하래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시를 추출하여, 그쵸? 다시 뒤에 두 문자. 요 다시 뒤에 두 문자를 추출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인사. 요 값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먼저 다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다. 그쵸? 서치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그럼 서치 함수 여러분 알잖아요. 몰라요? 는 서치 가로 열고, 서치 함수는 찾을 문자가 있어요. 찾을 문자. 그 다음에 문자가 있어요. 이 문자에서 찾을 문자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문자에서 찾을 문자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해 줘요. 그럼 한번 다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는 서치 가로 열고, 우리는 뭐를 찾아요? 다시를 찾아줘야 돼. 다시. 그래서 쌍따옴표 다시 쌍따옴표. 다시가 쉼표. 여기에서 몇 번째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사원번호에서 가로 닫고 엔터. 얘는 세 번째 있네. 얘는 네 번째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찾아줘야 돼. 여기는 뭘까요? 다섯 번째. 지금 네 번째, 다시가 네 번째 있지만 다섯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자, 미드 함수는 뭘까요? 미드 함수는 미드 가르고 문자가 있어요. 이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거예요. 즉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네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 주고 그래야지 인사가 나와요. 여기는 뭐예요?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를 추출해 줘야 생산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네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가 총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위치. 자, 그러면 미드 가로 열고, 자, 이 사원번호라는 문자에서 쉼표 여기 3이 나오니까 플러스 1 해줘야겠죠. 플러스 1.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쉼표 두 글자를 추출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두 글자.
다시로 나온 값에서 하나를 더 더해줘야지 시작 위치가 되잖아요. 그쵸? 거기서 두 글자를 추출해주면 됩니다. 가로 닫고 그래야지 인사가 나오겠죠. 엔터. 자, 여러분 여기서 왜 플러스 2를 해주는지는 알겠죠? 다시보다 한 단계 앞에 있는 글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전세진 요 제 고향 친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 3 보겠습니다. 표 3에서 매출 금액의 순위를 구하여 1위부터 2위까지는 100만원, 3위부터 5위까지는 50만원, 6위부터 9위까지는 20만원을 성과급에 표시하시오. 와, 성과급이 많네요. 어휴, 무조건 1위 해야겠다. 그쵸? 성과급을 100만원씩이나 준답니다. 자,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럴 때는. 그쵸? 잘하고 또 해야 돼요. 자, 랭크 EQ 함수는 랭크 .eq 가로 열고 기준 셀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0과 1이 있어. 이 0은 높은 수가 1등입니다. 내림차순 높은 수 1등, 1은 오름차순 낮은 수 1등. 자, H룩업은 뭐예요? 는 H룩업. 어떤 기준셀이 있는데 이 기준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 있는 쉼표 행번호에서 몇 번째 행에 있나 이거 행번호에서 찾아줍니다. 0하고 1이 있어.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이에요. 그쵸? 자, 먼저 매출액의 순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랭크 EQ 함수로 구하면 되겠죠? 는 랭크.eq 가로 열고 자, 선택이 안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D15셀이요. D15셀이 쉼표. 자, 요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F4 꼭 눌러줘야겠죠? 쉼표 0. 높은 수가 1등입니다. 엔터. 순위가 구해지네요. 자, 이 순위가 이게 지금 참조 범위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기준셀이에요. 기준셀. 자, 이거는 참조 범위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과급이잖아요. 그쵸? 성과급은 세 번째 행에 있네요. 이걸 뭐 행번호라 그래요. 근데 이 기준셀에 있는 값이 첫 번째 행에 다 있어요. 여기는 1, 3, 6인데 여기는 1도 있고 5도 있고 그쵸? 7도 있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셀이 첫 번째 행에 다 있지 않으니까 유사한 값 1을 써줘야 돼요. 알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자, 랭크 EQ로 나온 값을 H로 가로 열고 이 기준셀에 해당하는 값을 쉼표 성과급을 줘야 돼요. 쉼표 참조 범위에 들어가서 F4 그쵸 쉼표 내가 찾고자 하는 성과급이 몇 번째 행에 있어요? 세 번째 행에 있어요. 3 쉼표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을 써주면 안 돼요. 유사한 값 1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유사한 값 1. 왜? 여기 1, 2, 3, 4, 5, 6, 7이 나와 있지만 여기는 1, 3, 6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준셀에 해당하는 값이 첫 번째 행에 모두 있으면 정확한 값 0, 없으면 유사한 값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성과급 자동 채우기. 자,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성과급 100만원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표 4번. 4번 표 4. 표 4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70점 이상이면 A등급. 1차 시험, 2차 시험 중 하나만 70점 이상이면 B등급. 나머지는 공백으로 평가에 표시하시오. 자, 이거는 이거다. 그쵸? 이는 if 가로 열고 조건 1을 만족하면 참 1이 표시되고 쉼표 if 가로 열고 조건 2를 만족하면 참 2가 표시되고 나머지 다 거짓이란 얘기네요. if
두 개 열었으니까 가로 두 개 닫히네요. 그쵸? 자, 여기 보세요.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70점 이상이면 이건 뭐예요? 조건 1이에요. 요거는 참 1입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중 하나만 10점 이상이면 요건 뭐예요? 조건 2예요. B등급 요거는 뭐예요? 참 2예요. 나머지는 공배. 요건 거짓이 되겠죠? 자, 엔드 함수는 뭐예요? 는 엔드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조건 2 조건 3 조건 4 가로 안에 있는 인수들이 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인수가 2개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 2개 이상 조건 중에서 모두 참이어야지만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는 5할 조건 1 쉼표 조건 2 가로 안에 있는 인수들이 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조건들 중에 하나만 참이면 얘는 참인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5할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평가 는 if 가로 열고 and 가로 열고 and 가로 열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70점 이상이면 1차 시험 크거나 같다 70점 이상 쉼표 2차 시험 크거나 같다 70점 이상 가로 닫고 요 두 개가 모두 70점 이상이면 그쵸? 뭐란 얘기예요? A 등급 맞아야죠 이왕이면 그쵸? 저는 뭐 A 등급 맞은 적은 없지만 자 5할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아니지 A 등급하고 if 또 그쵸? 가로 열고 5할 이번에는 뭐야? 70점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중 하나만 70점 이상이면 B등급이래요. 그쵸? 그럼 가로 열고 5할 가로 열고 1차 시험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이건 뭐야? 1차 시험이나 1차 시험 중에 하나만 70점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5할이니까 5할 조건이니까 쉼표. 이건 뭐예요? B등급 나머지는 공배. 자, if 2개 열었으니까 가로 2개 닫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웬만하면 가로 잘 닫아 주셔야 돼. 가로가 언제 열렸고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닫아야 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아, 선생님 하나만 닫아도 답이 나오는데 안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래도 알겠죠? 엔터 자동 채우기. 네,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표 5에서 사원번호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글자와 입사일의 연도를 이용하여 근속 연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근속 연수는 2000 더하기 사원번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 빼기 입사일의 연도. 아, 이거 뭐 쉽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네. 이거는 그쵸? 자, 미드 함수는 미드 가로 열고 그리고 문자 쉼표 시작 위치 쉼표 K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쵸? 자, 문자를 이런 거죠. 는 미드 못생긴 기풍쌤 쉼표 4 쉼표 2하면 뭐가 나와요? 기풍이 나와요. 왜?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니까 하나 둘 서이 너희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추출하니까 하여튼 기풍이 나와요. 그쵸? 자, 이 함수는 뭐예요? 는 이어 가로 열고 날짜 이 날짜에서 연도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연도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근속 연수 는 가로 열고 하라는 대로 해야죠. 뭐 2000 빼 더하기 미드 가로 열고 사원번호 쉼표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쉼표 두 글자 추출 맞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니까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면 되겠죠? 가로 닫고 빼기 입 사일에 연도 이어 가로 열고 입 사일 찍고 이렇게 내리고 그쵸? 가로 닫고 됐나요? 입 사일에 연도 엔터. 아유 저기 가로 닫아줘야죠. 이거 가로 닫아줘야 돼. 왜? 가로 열었잖아요. 열은 거 이거 안 닫았으니까 그래요. 가로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쵸? 아니다 잘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안 닫아줬다. 그치? 여기서 여기 가로 열고 가로 꼭 닫아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가로 닫아 여기 2000 플러스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아줬잖아요. 그래서 가로 열고 꼭 가로 닫아주셔야 돼요. 엔터. 네. 근소연수 나오네요. 자동 채우기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까지 2일차 중에서 2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